여러분들, 2억이라는 돈은 정말 푼돈인가요? 세상엔 그렇게 다들 부자들만 있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고 핫딱지가 나요. 고생고생해서 평생을 모은 돈에 지금 사는 집까지 줄여가며 아들이 결혼할 때 2억짜리 빌라 신혼집을 해줬더니 어떻게 며느리란 사람이 2억을 푼돈 취급하며 저를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래요. 뭐 부자인 사람들에겐 정말로 푼돈일 수 있겠죠. 재벌집이나 몇십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1년이면 벌 수 있는 돈이기도 할 테니까요. 하지만 서민인 저에겐 평생을 바쳐야 겨우 꿈꾸는 돈에 불과한데 정말 서럽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애초에 결혼도 허락하지 않았겠죠. 처음 결혼 당시 며느리는 정도 많고 참한 애였거든요. 저희 아들이 조금 아픈 곳이 있는데 그것도 잘 챙겨주는 게 마음에도 쏙 들었었지요. 집을 해준다고 했을 때에도 울먹이며 너무 감사했었고요. 어머님, 어머님 사시는 곳까지 줄여가면서 이렇게 집을 해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뭐라고 이런 집을. 집 너무 좋아요, 어머님. 저처럼 시집 잘 온 여자는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로 저희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던 며느리가 부자 친구 하나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는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 하는 며느리였는데 어느샌가부터는 그 친구네 시댁과 비교를 해가며 조금씩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은 해외여행 안 좋아하세요? 요즘 TV에서 보면 해외여행 가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해외도 가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글쎄다. 뭐 그런 거 보면 한 번쯤 가보고 싶긴 한데. 그렇죠. 역시 어머님도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우리 가족여행으로 다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요. 가족과의 정도 쌓고 어머님도 해외 경험도 한번 할 겸. 아유, 그럼 좋기야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니? 너희 벌이로 너희만 갔다 오기에도 빠듯할 텐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는 거니까 어머님이 비용을 내셔야죠. 뭐? 나보고 내라고? 아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 그 정도 돈도 없어요? 제 친구는 며느리 좋은 경험 많이 하라고 아예 해외여행을 보내줬다고 하던데. 오히려 전 어머님 생각해서 어머님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고맙지 않으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받을 줄만 알지. 이렇게 시어머니 생각해 주는 사람 없어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이런 당돌한 면도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돈을 저보고 내라는 게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말처럼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긴 했으니까요.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과 거리를 두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며느리는 당돌함을 넘어 뻔뻔스러운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요구들을 들어주지 못하는 저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더군요. 어머님, 혹시 이번에 샤땡 명품백 신상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 명품백? 아유, 난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너도 내가 시장에서 산 가방들만 들고 다니는 거 보지 않았니? 네, 뭐 그렇긴 했죠. 아, 그런 거 보면 참 어머님도 궁상스럽긴 하다니깐.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궁상? 지금 이 시어미한테 궁상이라고 했어?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검소하시다는 뜻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신상백이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제 친구가 그걸 모임에 들고 나왔는데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그럼 너도 그걸 사면 되잖아. 지금 아기 없을 때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돈을 좀 모으면 살 수도 있지 않니? 아, 아니 무슨 명품백 하나 사는데 아르바이트까지 따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건 선물로 받아야 제맛이죠. 제 친구도 그 명품백
시댁에서 생일 선물로 해준 거거든요. 어머님도 다음 달에 제 생일인 거 알고 계시죠? 기대할게요, 어머님. 뭐? 아이, 그럼 지금 그 얘기 꺼냈던 게 나보고 그 가방을 생일 선물로 사달란 뜻이었어? 참, 기가 막혀서. 왜요? 귀한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안 좋은 어머님 아들과도 결혼해줬는데. 어? 그건 고마운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해주잖니. 음식도 너 힘들까봐 내가 많이 해다 주고, 너 힘들지 않게 명절에도 음식 한번 시켜본 적 없고. 아이고, 어머님. 요즘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어떤 며느리가 시댁 가서 음식을 해요? 내 친구도 보면 시댁 가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던데. 그리고 그건 그거고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이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면 물질적인 선물이 가장 효과적인 거 모르세요? 요즘 애들이 아무리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지만 말세다 말세야. 그래, 뭐 네 말이 맞다고 치자. 하지만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생일이니까 맛있는 밥 정도는 사줄 수는 있어도 명품백까지 살 돈은 없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참, 됐어요, 됐어. 그런 걸 바란 내가 죄인이지. 생일 선물 좀 달라고 했다고 저런 잔소리나 듣고. 난 참 팔자가 시댁 복이 없는 팔자인가 보네. 뭐야? 아니, 얘가 점점.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솔직히 그런 며느리를 호되게 야단치고 싶었지만 제 입장에선 그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이 몸이 많이 안 좋기도 해서 장가 보내는 건 꿈도 못 꿀 일이구나 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희 아들과 결혼해 준 건 분명 고마운 일이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 며느리를 호되게 야단치고 내쫓았다가 저희 아들이 다신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걸 상상하니 며느리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며느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그저 속으로 혼자 끙끙 앓아야 했죠. 그저 아들을 위해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더군요.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던 중 결국 터질 게 터졌어요. 어머님, 저희 집 너무 좁은 것 같지 않아요? 너희 집? 글쎄, 물론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크기면 둘이 살기엔 적당하지 않니? 적당하다뇨. 방도 2칸밖에 없어서 저희 안방이랑 옷방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에 애라도 생겨봐요. 그럼 집이 좁아 터지는 거지. 그래 뭐. 애가 생긴다면 그럴 순 있겠지. 그러니까 이세 계획 짜기 전에 돈 열심히 모아서 좀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려무나. 아니, 우리 그이 월급으로 더 큰 집을 어떻게 이사 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도 빠듯하겠는데. 거기다 애까지 나오면 그 육아 비용 감당은 또 어떡하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옷방을 없애고 아기방으로 만들어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뭐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옷방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안방에다 그럼 장롱 다 가져다 놓고 숨 막히면서 살란 소리세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냥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 곧 애도 생길 텐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다니? 뭐를? 설마 집 사는데 돈을 보태달란 뜻이니? 당연하죠.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벌이 수준으로 어떻게 이사를 가요?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애 낳기 전에 네가 일을 좀 다녀라. 그럼 되잖아. 지금 제가 일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요. 그리고 저 그이 몸 보살펴주는 것만으로도 바쁜 거 모르세요? 제가 뭐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요. 이게 다 그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해주셔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머님이 책임지셔야죠. 저는 며느리의 말이 너무 얄미웠지만 아픈 저희 아들을 핑계대니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 몸이 약한 건 사실이고 제가 잘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죄책감도 컸으니까요. 아휴,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럼 뭐 얼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받은 집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 역시. 그래도 어머님이 말이 통하긴 한다니까. 마침 제 친구가 이번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같이 알아봤었는데, 요즘 집값이 꽤 비싸긴 하더라고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20억이었나? 뭐? 20억? 아이,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저도 양심이 있지.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요. 아무렴 제가 뭐 친구랑 똑같은 수준의 집을 얻길 바라겠어요. 제가 그렇게 욕심이 큰 건 아니고, 그래도 아기가 생길 거 생각해서 한 20평대 후반 아파트를 가려면 그래도 5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집 정리하고 합치면 7억 정도? 5억? 설마 지금 나보고 5억을 통째로 도와달란 소리니?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싸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 친구처럼 새로 지어진 곳을 가는 것도 아니고 연식이 좀 된 아파트로 가는 거니까. 아니, 집이 정말 좁아서 필요해서 큰 집을 가는 거면 꼭 아파트는 아니어도 되잖아. 그냥 좀 더 큰 빌라라던가. 또 빌라로 가라고요? 아니, 창피해서 빌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 요즘은요, 애들이 좀만 크면 사는 곳으로 차별당하고 그런데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브랜드로 차별까지 당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빌라를 가겠어요? 그래도 형편이 되어야지 가지. 내가 지금 무슨 수로 5억을? 에이, 왜 그러세요? 5억이 뭐 대수라고. 저희 결혼할 때에도 고작 2억밖에 안 해주셨잖아요. 솔직히 그것만 받고 결혼해준 제가 천사인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결혼은 꿈도 못 꿨을걸요? 누가 고작 2억 받고 아픈 남자랑 결혼을 해요. 솔직히 이쯤 되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자기가 저희 아들 아픈 거 감안하고 결혼해 준 거라고는 하지만 말끝마다 저희 아들을 무슨 하자라도 있는 것인 양 취급하며 말하는데 부모로서 기분이 어떻게 안 나쁠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래도 저로서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겨우 2억을 해줬던 건데 그걸 푼돈 취급하면서 무시하니 그 당시 그렇게 감사해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고 억누르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버렸죠. 그래, 뭐 네 말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시어미한테 지금 계속 몇 번이고 네 남편 흉보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게 말이나 돼? 그리고 고작 2억? 너는 결혼할 때 돈이 대체 얼마나 있었고 또 사돈댁에서는 얼마를 해줬는데 너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 그럼 너도 감지덕지 할 줄 알아야지.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 지금 어머님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 화낸다 어쩔래? 너는 우리 아들 흉 보고 내 흉도 보고 다 아는데 나는 뭐 그러면 안 되니? 참나, 기가 막혀서. 어머님 아들 저 아니었으면 어차피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 아들 겨우 거지적선하는 마음으로 구제해줬더니만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뭐? 거지적선하는 마음?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며느리한테 이게가 뭐예요 이게가. 그냥 어머님 5억이 없으셔서 그런 거죠? 5억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괜히 찔려서 지금 역정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 5억 없다. 아니, 있어도 너 같은 애한테는 안 주지? 있어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주는 거죠. 말은 바로 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 먹도록 5억도 없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키워서 아프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고작 5억도 없어서 집도 제대로 못 해줘. 대체 어머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못했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친구 만날 때마다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제 친구는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며 귀한 대접받고 사는데, 난 왜 이런 좁은 집에서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냐고요. 어머님이 양심 있으면 이런 제 처지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었으면 좀 생각을 할 줄 알아보세요. 아이, 뭐라고? 이게, 아이고, 아유, 머리야. 이 이후로 기억은 나지 않아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기절을 했는데 깨어나 보니 병원이더군요. 아마 그동안 쌓여있던 화가 한 번에 터지던 중 며느리의 막말까지 겹쳐지니 너무 충격을 먹어서 혈압 문제로 쓰러진 것 같더군요. 혈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보였으면 또다시 병원에서 기절했을지도 몰랐을 텐데 제 병원 침대는 아들이 홀로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어, 엄마, 괜찮아? 여기 병원이야. 우리 와이프랑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던데. 평소에 어디 아팠던 거야? 아들은 눈을 뜬 저를 보고 제 걱정을 하는데 참나, 그 여우 같은 며느리 자기가 제 화를 도두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은 1도 하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도 몸이 안 좋았던 상태였던지라 그런 걸 말할 기운도 없었죠. 그리고 말하다 보면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짐짝처럼 여긴다는 걸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더욱 그 얘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갑자기 요즘 좀 무리를 했나 봐. 별거 아닐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몸 관리 좀 잘하지. 미안해. 내가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래도 며칠 입원해 있으면 다 나을 거래. 큰 병이 생긴 건 아니라니까. 앞으로는 엄마 몸 관리 내가 신경 써야겠다. 얘는 너도 바쁜데 뭘 내 몸까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네 몸 관리나 잘해. 그런데 그렇게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제가 있는 병실로 웬 아가씨가 들어오더군요. 착하고 참하게 생긴 게 네 집 딸인지 참 잘 키웠다 싶었어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입원해 온 사람을 병문안 온 것 같았는데 신기한 건 저희 아들과 아는 사이였단 점이었죠. 어? 혹시 소영이? 네가 여긴 어떻게? 어? 오빠. 오빠야말로 여기 왜 있어? 아, 난 우리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했거든. 그래서 혹시 그 사실을 알고 병문안 온 거야? 어? 아니, 난 그냥 저쪽 침대에 내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거든. 그래서 병문안을 온 건데. 아, 그랬구나. 난 또, 미안하다. 가서 볼일 봐. 응. 어머님 간호 잘해드리고 나중에 봐. 그런데 그 둘의 대화 분위기가 묘한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아는 사이기만 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여자의 촉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물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말 외엔 들을 수 없었죠. 잠시 뒤 아들은 일이 바빠 먼저 자리를 떠났는데 10분 정도 더 지나자 좀 전에 그 여성분도 병문안을 다 마친 건지 병실을 떠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성분을 붙잡고 혹시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다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오빠한테 무슨 이야기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궁금해서요. 내가 주책 맞게 좀 오지랖인가? 아니요. 그러시구나. 오빠가 얘기를 안 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들은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어머니로서 걱정될 만한 일은 없었으면 하니까요. 네. 무슨 말씀인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말씀해 드리는 게 낫겠죠. 아마 아까 대화에서 좀 어떤 기류를 느끼신 것 같은데 어머님 느낌이 맞아요. 오빠랑 저 옛날에 사귀었던 사이거든요.
예? 옛날에 사귀었었다고요? 전 그런 얘긴 못 들었었는데. 그냥 대학교 때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벼운 만남이었던 건 아니고 실제로는 결혼까지도 생각했었으니까요. 결혼이요? 아니 그런데 왜 아들은 저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한 거죠? 그게 저희 집에 먼저 말씀드리고 허락을 맡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집이 오빠와의 만남을 반대했었거든요. 오빠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게 마음에 걸리신다고 해서 아예 사귀지도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 어머님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집에 반대를 받았단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으실 테니까 죄송해요. 아, 그랬구나. 아유, 아니에요. 아가씨가 죄송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느 집이든 만남을 허락하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들 몸은 지금보다도 더 안 좋긴 했으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이쯤 되면 대체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길래 그러는 거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희 아들은 20대 초반에 암 판정을 받아 혈액암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했었어요. 20대 건장한 나이에 암에 걸렸으니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죠. 그래도 지금은 치료를 잘 받고 식단 관리하며 잘 지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치 판정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노심초사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부모님을 잘 설득했었다면 지금은 어머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아, 그랬겠네요. 그 아가씨는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네, 저도 결혼은 했어요. 비록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고 집에서 강제로 결혼시키다시피 결혼한 거지만 아이고, 아니 집에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고요? 아이 왜요? 저희 집이 좀 부끄럽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정략 결혼 같은 거였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저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일 뿐인지라 그쪽 세상 얘기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지만 뭐 대신 그만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자랐으니까요. 부모님께 보답을 해드려야죠. 괜찮습니다. 그보다 혹시 오빠 결혼 생활은 좀 괜찮나요? 아가씨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엄청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제 앞에서 며느리가 아들에 대해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제가 없을 땐 더욱 제 아들을 무시하면서 살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저와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인데 이걸 안 좋다고 말해야 할지 어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유, 그게 글쎄요. 사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 그게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걱정이요? 저희 아들과는 옛날에 이미 연락을 끊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연락을 먼저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오빠의 아내가 제 친구예요. 물론 오래된 친구는 아니고 1년 전부터 지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오빠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잠깐. 그런데 왜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제 친구가 좀 질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혹시 어머님은 그런 거 느끼진 못하셨나요? 예?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단순히 저랑은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게 며느리랑 다투게 되면서였거든요. 혹시 제 친구가 뭘 많이 요구한다거나 했었나요? 예? 그걸 어떻게?
아, 네, 맞아요. 매번 부잣집 친구의 시댁과 비교해 가면서 무언가를 요구해 왔었는데, 이번엔 아예 집까지 더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이미 2억이나 되는 집을 해줬었는데, 아, 그랬군요. 사실 제 친구가 저희 앞에서 시댁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처음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사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조금씩 삐뚤어져 간 것 같아요. 제 시댁을 부러워하고 시어머님과 이번엔 단판을 짓겠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었으니. 아이, 그럼 혹시 며느리가 말하는 부잣집과 결혼한 친구가? 예,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저 말곤 결혼한 사람이 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걱정되는 건 꼭 시댁을 욕해서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좀 있어서. 네? 다른 부분이 또 있다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아, 대체 어떤? 그게 사실 이건 지인한테 들은 건데 제 친구가 좀 거짓말도 잘하고 나쁘게 말해서 남 등쳐먹는 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놓고 모르쇠 한다던가 어디 투자해준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 돈을 홀랑 먹어버린다던가. 예? 아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었다고요? 예, 뭐 그건 제 지인도 소문일 뿐이라고 하니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중요한 건 제 지인한테 직접적으로 오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는. 뭐, 뭐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럼 대체 사랑도 하지 않는데 부잣집도 아닌 저희 아들과 왜 결혼을 했다고 하던가요? 그게 결혼할 사람이 몸이 안 좋으니까 미리 사망금을 들어놨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자기가 그 진단금을 타먹을 생각으로 결혼하는 거라고 했다는. 뭐요? 아니, 그럼 미친. 아, 내 인연을 그냥. 진정하세요. 저도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 지인이 친구가 농담한 걸 과장해서 말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혹시나 하는 걱정은 좀 됐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어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여자 잘 알아보셨음 해요. 정말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죄송한 부탁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증거를 좀 남겨와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며느리의 생각이 그런 거라면 이혼을 해야 할 텐데 증거도 없이 이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증거? 사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냥 제가 직접 제 친구를 좀 떠보면 되긴 하니까요. 하지만 왜요? 무슨 다른 마음이 걸리는 일이 있는 건가요? 그냥 오빠한테 제가 한 번 더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요.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오빠인데 힘들게 한 결혼까지 파탄을 내버리는 사람이 또 저라면. 아유, 아가씨가 왜 파탄을 내요? 파탄 내는 건 며느리의 생각 때문인 거지. 아가씨가 그 증거를 잡아왔기 때문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히려 상처를 주셨던 거라면 이번에 저희 아들을 구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그렇군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파탄을 내는 게 아니라 오빠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친구를 떠보고 그게 사실이라면 친구가 한 말을 녹음해서 올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건 신이 도운 게 틀림없네요. 가뜩이나 며느리 때문에 억장이 무너졌었는데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쓰이질 않아서 좋은 거죠. 저도 그동안 혼자 이 사실 때문에 끙끙 앓았었거든요. 그래도 오빠가 꼭 행복했으면 바랐었으니 말이에요. 예? 아휴, 혹시 아가씨, 저희 아들을 아직도?
아가씨는 저의 말에 그저 쓸쓸하다는 듯 쓴웃음을 짓고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그 아가씨는 아직도 저희 아들을 마음에 두고 있어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걸 추궁할 수도 없는 일이니 아가씨는 그저 멋쩍었는지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증거를 잡은 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뜨더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참 기이한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연과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아들에겐 그리고 저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나 다름없는 만남이었네요. 그 후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가씨에게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말과 함께 녹음본을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전 당장 아가씨와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그 자리에 저희 아들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아가씨의 말을 저희 아들이 직접 듣는다면 좀 더 신뢰를 할 것 같았거든요. 둘은 다시 만났을 때에도 멋쩍어 했지만 중요한 건 녹음된 내용이니 일단 그것부터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녹음본을 들어보니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관이더군요. 뭐? 몸도 아픈 남편과 결혼을 할 정도로 사랑했냐고? 야,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내가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 암투병했던 남자를 사랑하겠어? 그냥 일찍 죽을 게 뻔하니까. 진단금도 타고 그 집 재산도 다 독차지하려고 결혼한 거지. 그게 아니었음 그런 허접스러운 남편과 왜 결혼하니? 뭐? 예.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 나름 잘해주시기도 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지 않아? 죄송은 무슨? 고작 5억도 못 준다는 늙은이한테 내가 왜? 그 늙은이도 지 아들이랑 확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그럼 그 늙은이가 사는 집도 내 집이 될 텐데. 어디 보자. 그럼 그 집이랑 지금 사는 집 팔고 사망진단금도 내가 다 받으며 어머 그럼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거기까지 듣고 나자 아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더 듣기에는 너무도 끔찍한 말뿐이었던 건지 재생되던 파일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더군요. 자기 때문에 엄마인 저까지 상처를 입게 했다고. 저 역시 직접 녹음본을 듣고 나니 충격이 컸던지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가씨는 차분하게도 그런 저와 저희 아들을 안아주며 잘 다독여 주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요. 저흰 곧장 셋이 함께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둘과 자기 친구가 함께 들어오자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저희 셋이 함께 있을 일이 전혀 없는데 집에 함께 왔으니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였겠죠. 저희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며느리 앞에서 그 녹음본을 틀어줬어요. 깔깔깔 웃으며 신나게 떠드는 며느리의 목소리. 다시 들어도 끔찍했죠. 며느리는 그 녹음본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니 녹음본이 끝났을 땐 아가씨를 무섭게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지 잘못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 아가씨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년이 친구라는 년이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날 떠봐? 이 사기꾼 같은 년이? 그만하지 못해? 이건 네가 다 자초한 일이잖아. 네가 착하게 마음 먹고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오빠나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오빠? 설마 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였었어? 이 요망한 것? 그것도 여태 숨기고 있었단 말이지? 이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날 갖고 놀아? 오냐,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내 손에. 네 머리털을 다 뜯어버리고 대머리로 만들어줄 테니까. 며느리는 그 아가씨의 머리털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그 아가씨를 쥐어 흔들더군요.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가 여자이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을 때 며느리에게 감정이 많았던 제가 나섰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담아 며느리의 머리를 제가 부여잡고는
온 힘을 다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 후 아가씨는 괜찮은지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제가 자기보다 자기 친구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에 분했는지 부들부들거리고 발을 구르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어떻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고작 그딴 녹음본 좀 가져왔다고 며느리를 안 챙기고 그런 외간 여자애를 챙겨요? 아,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냐고? 그래, 며느라가야. 그건 내가 더 묻고 싶구나. 너야말로 제정신이 맞는 거니? 지금 녹음본을 듣고도 뻔뻔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와. 너는 정말 인간이 안 됐다, 인간이 안 됐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나 하라고. 뭐라고요? 이혼? 그래, 좋아요. 누군 뭐 결혼하고 싶어 했는 줄 아나? 하지만 여기 제 집이에요. 어머님 집 아니라고요. 재산 분할로 이 2억짜리 집 요구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정말 뻔뻔스럽죠. 하지만 며느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네가 살고 있던 그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세금이랑 이런저런 사정상 명의 이전을 나중에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그래?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런데 아가, 이 집 명의 내 것인지는 몰랐지? 이런저런 사정상 아직 넘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쩌니? 너한테 분할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 2억짜리 이 집도 좁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과연 맨몸으로 나가서 어디서 어떻게 살지 정말 궁금하네. 뭐? 5억? 너 같은 건 어디 쪽방이나 들어가서 살아. 그게 너 같은 악마랑 잘 어울리니까.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내 집에서 썩 꺼져라. 저의 그 말에 며느리는 저와 제 아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몇 가지 옷가지를 챙기고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은 명백한 증거도 있겠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저를 쓰러지게 했던 일까지 들먹이니 오히려 저희가 돈을 더 받아내도 되겠더군요. 수중에 있던 모든 돈까지 탈탈 털리며 쫓겨난 며느리는 그 이후 근처 쪽방에 들어갔다고 전해 들었어요. 2억짜리 집도 만족하지 못하던 며느리는 겨우 몸 하나 가눌 수 있는 공간에서 다리를 쭈그리며 살게 된 거죠. 그렇게 팽당한 며느리는 거의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뭐 하겠어요? 저는 매일같이 경찰을 불러서 그 며느리, 아니 그 여자를 내쫓고 있습니다. 아, 한 번은 제가 그 여자 집에 직접 찾아가긴 했었네요. 이것이 일부러 저희 아들 집으로 택배를 시켰더라고요. 택배를 빌미로 한 번 더 아들에게 매달리고 얼굴 보려고 하는 수작이 뻔히 보였죠. 그래서 제가 그 택배 들고 그 여자 집으로 간 겁니다. 사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길 기대하며 찾아갔는데 그 기대는 100% 충족이 되었어요. 그 여자의 집 문을 벌컥 열어보니 어디서 주웠는지 때가 잔뜩 낀 냄비로 라면 하나를 겨우 먹고 있는데 그 꼴이 정말 우스웠거든요. 식탁도 없어서 바닥에다가 어디서 주운 낡은 책 하나를 깔고 김치 한 점 없이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제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수건달로 그동안 저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쓰다가 죄취직하려니 취직도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아마 저런 성격이면 어디 가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힘들 듯 하네요. 어머님, 여긴 갑자기 어떻게... 아니지. 들어오세요, 어머님. 좀 누추하지만. 아이, 됐다. 그리고 누가 네 어머님이야? 이젠 남남인 거 몰라? 하여튼 2억 되는 집도 좁다고 난리더니 정말 꼴 좋구나. 식탁 놓을 공간도 없고. 아유, 이 냄새는 또 뭐야? 환기도 안 되는 곳에서 넌 이런 걸 먹고 있니? 그리고 너 자꾸 일부러 택배 우리 아들 집으로 시키는 거 그만해라. 한두 번이어야지.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집으로 시켰다간 이거 죄다 다 갖다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래 뭐 됐다.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봤으니 이젠 정말 다신 볼 일 없을 게야. 부디 앞으로는 반성하고 착하게 살렴. 그래야 지금보단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게다. 그럼 난 간다. 그리고 우리 집 찾아오지 마. 이방 곰팡이 냄새 올물라. 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지만 어차피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쪽 방에서 살 돈도 구하지 못했는지 그쪽 방에서조차 내쫓긴 것 같더군요. 그 후로는 다신 그 여자는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해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에게 도움을 줬던 그 아가씨 있잖아요. 그 아가씨 역시 저희 며느리랑은 다른 이유였지만 사랑 없는 결혼을 했었기에 자신의 행복을 찾아 부잣집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아가씨는 재산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빈몸으로 나왔대요. 그게 최소한의 양심이자 자신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 현재 저희 아들과 다시 연애 중입니다. 이번에는 그 아가씨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런 의지를 보였던 만큼 그 아가씨의 부모님도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고 해요. 저 역시 저와 아들을 구원해 준 거나 다름없는 아가씨였으니까 그 둘의 연애를 응원해 주고 있고요. 이들의 결혼은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아들 역시 요즘 행복해서 그런지 몸도 전보다 더 좋아지고 있고 요즘엔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참 행복하네요. 이런 게 인생이겠죠? 그동안 아들이 아픈 걸 빌미로 이전 며느리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해서 제 스스로가 바보 같다 느끼며 살았는데 지금은 살만 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런 못된 며느리 만나지 마시고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